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2023 발롱도르 시상식에서 리오넬 메시 선수가 2012 카타르 월드컵 우승의 공로를 인정받아 통산 8번째 발롱도르 수상의 역사를 썼습니다. 이제는 메시 선수도 인터 마이애미로 이적하면서 유럽 무대를 떠났기 때문에 2024년에는 메시와 호날두 이 두 선수가 오랫동안 독식해왔던 발롱도르 새로운 수상자가 나올 것이다 라고 전망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이 메날두 선수의 뒤를 이을 차세대 축구 황제로 꼽혔던 것은 프랑스의 음바페 그리고 노르웨이의 홀란 선수였습니다. 그런데 2023-2024 시즌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한 잉글랜드의 어린 스타 2003년생의 나이로 라리가뿐 아니라 챔피언스리그 무대까지 폭격하고 있는 잉글랜드 미드필더 주드 벨링엄이 이 두 선수보다 먼저 수상할 수 있다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최근 엄청난 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대체 이 벨링엄 선수가 어떻게 라리가를 정복하고 레알 마드리드 역대 최고의 스타가 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받고 있는지 레알 마드리드를 20년 넘게 현장에서 취재해온 스페인 최고 공신력의 담당 기자 카데나코페의 미겔 앙헬 디아스 기자를 독점 인터뷰로 연결해 그 숨은 이야기, 벨링엄 선수의 활약에 대한 현지 반응과 팀 내 선수단 내에 알려지지 않았던 이야기 독점적으로 지금부터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또 많은 국내 팬들이 궁금해하시는 것은 현재 이강인 선수와 함께 파리 생제르맹에서 공격 라인을 구성하고 있는 음바페 선수가 내년 여름 결국 레알 마드리드에 합류해서 벨링엄의 파트너가 될 수 있을지 여부인데요. 최근 워낙에 음바페와 이강인의 관계가 좋고 또 지금 레알 마드리드의 미드필드 상황을 보면 음바페, 이강인이 함께 레알 마드리드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스페인에서 나고 자라서 사실상 스페인 사람이나 마찬가지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이 이강인 선수가 음바페와 함께 레알 마드리드에서 벨링엄 선수와 새로운 갈락티코를 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여러분들의 궁금증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미겔 앙헬 디아스 기자가 독점적으로 전하는 이 벨링엄 선수의 미친 기록에 있어서 안첼로티 감독의 전술적 선택이 어떤 배경에서 이루어졌고 또 현지에서 이 방식에 대해서 어떻게 지켜보고 있는지 미겔 앙헬 디아스 기자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벨링엄과 함께 우리는 정말 대단한 놀라운 현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심지어 그 자신도 그의 퍼포먼스와 득점 능력을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레알 마드리드 클럽 내부에서는 그가 차이를 만들 수 있는 선수라는 것을 알았다고 말하지만 이 정도 수준일 줄은 몰랐습니다. 안첼로티 감독은 공격수의 뒤에 벨링엄을 배치하며 그에게 가장 적합한 포지션을 찾았습니다. 우리는 벨링엄의 활약에 있어서 안첼로티에게 공헌의 메달을 줘야 합니다. 벨링엄은 마드리드에서 보루시아 도르트문트 시절처럼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뛰고 있지 않아요. 벨링엄의 득점력은 믿을 수 없을 정도입니다. 13경기에서 13골을 넣었죠. 라리가에서만 10경기 10골이죠. 음바페나 엘링 홀란과 대등한 수준입니다.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는 레알 마드리드에서 450골을 넣으며 경기당 평균 1골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아무도 벨링엄이 평균 득점 기록을 계속 연장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하지 않고 있지만 경기가 거듭될수록 그는 이 기록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벨링엄은 자신의 첫 번째 엘 클라시코에서 2골을 넣었습니다. 정말 대단하죠. 레알 마드리드 클럽과 팬들 모두 벨링엄을 사랑합니다. 이제 레알 마드리드 팬들은 끊임없는 소문으로 여름을 보내도록 한 파리 생제르맹 선수를 잊어버렸습니다. 베르나베우 경기장을 산책하다 보면 벤제마가 떠난 후 레알 마드리드의 스타로 불렸던 비니시우스보다 이미 벨링엄 유니폼을 입은 팬들이 더 많다는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레알 마드리드 팬들은 새로운 스타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벨링엄 선수를 공격적으로 기용하고 있는 부분대에서도 많이 알려져 있죠. 사실 벤제마가 떠난 이후 정통 9번 공격수가 없는 상황, 물론 호셀루를 영입하긴 했지만 이 선수를 최전방 주전 공격수로 쓰기보다는 비니시우스와 호드리구를 윙 투톱으로 두고 벨링엄을 그 아래에 배치해서 이 선수가 1선과 2선, 9번과 10번 역할을 오가도록 했던 전술적인 선택이 대단했는데요. 이러한 벨링엄 선수의 포지션뿐 아니라 다른 선수들에 대해서도 유연한 선택을 가져가고 있는 안첼로티 감독의 전술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에두아르도 카마빙가를 지난 시즌에 레프트백으로 쓰기도 했었는데 이번 엘클라시코에서는 카마빙가와 발베르데를 좌우 윙백에 가깝게 기용하기도 했었잖아요. 다변화된 이 안첼로티 감독의 전술에 대해서 디애슬레틱에서 분석한 내용을 통해서 또 벨링엄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도 미겔 앙헬 디아스 기자의 인터뷰와 더불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시즌에는 에두아르도 카마빙가가 공격형 레프트백으로 뛰는 것부터 주드 벨링엄이 최전방으로 올라가는 것까지 팀 전체의 수많은 기술을 활용하고 팀의 거물들이 공존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서 유연성이 핵심이다. 2명에서 4명의 선수를 교체하고 르토에전하는 것은 일반적인
이례적인 일이지만 올 시즌 레알 마드리드에서 시즌 모든 경기에 선발로 출전할 선수가 없을 정도로 활발한 로테이션이 이뤄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는 안첼로티 감독이 이번 시즌 도입한 다이아몬드형 미드필더가 있다. 13경기에서 이미 8개의 독특한 전술적인 변형이 있었는데 가장 최근에 있었던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브라가 원정 경기에서는 루카 모드리치가 카마빈가와 함께 깊은 곳에서 순찰하는 미드필더로 뛰었고 페데 발베르데가 오른쪽 위아래를 오가면서 벨링엄이 비니시우스와 연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 시범 운영되었다. 올 시즌 오렐리앙 추아메니가 미드필더로 선발 출전하지 않았던 것은 이 브라가전이 세 번째였다. 안첼로티 감독은 팀의 유연성을 불어넣을 수 있는 선수를 선호하고 있다. 가장 많이 사용한 5경기에서 시도한 변형 전술은 왼쪽에 템포를 조절하는 토니 크로스가 앵커인 추아메니, 오른쪽에서 화물 열차처럼 뛰고 있는 발베르데와 함께 다이아몬드의 끝에서 박스 안으로 돌파하는 벨링엄까지 결합해서 배치하는 형태다. 즉 벨링엄이 제일 위에 서고 카마빈가 발베르데가 좌우 메잘라, 크로스가 후방 조율사로 뛰는 형태입니다. 카마빈가는 왼쪽 미드필더와 풀백 영역을 오갔고 모드리치는 오른쪽 왼쪽 중앙을 오가면서 단 4경기만 선발 출전할 정도로 현재는 기회가 줄어들었다. 현재 38살로 라리가에서 세 번째로 나이가 많은 필드 플레이어 모드리치는 그럼에도 브라가와의 경기에서는 7번의 키패스를 연결하면서 역할이 줄어든 것에 적응하면서도 여전히 최고의 실력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가운데 명목상으로 4명의 미드필더 중에 가장 위험 지역에 가깝게 배치되는 미드필더로 뛰고 있는 벨링엄은 끝없는 에너지로 경기장 곳곳에서 활약을 펼치고 있다. 라리가 득점 1위를 달리고 있는 벨링엄은 동시에 라리가에서 가장 많은 파울을 기록한 선수이기도 하다.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벨링엄은 공격 3선에서의 파이널 서드 지역 터치가 25% 가까이 이전 커리어와 비교하면 증가했고 페널티 에어리어 안에서의 터치 횟수도 경기당 이전의 3.5회에서 올 시즌 5.3회로 늘어나는 등 위험 지역으로 향하는 빈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전 시즌에 비해서 슈팅 빈도는 줄어들었지만 포지션이 더 위쪽으로 높아지면서 슈팅 거리는 급감했다. 그러면서 평균 슈팅 퀄리티가 기대 득점 0.18골로 라리가 내에서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벨링엄의 골은 계속 이어지고 있고 또 멈출 것 같지도 않다. 벨링엄은 스페인 생활에서 이보다 더 좋은 출발을 바랄 수 없었을 것이고 안첼로티 감독이 그 공을 인정받아야 한다. 이 벨링엄의 득점력에 더해서 라리가에서 가장 많은 파울을 기록하고 있는 선수라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이 점에 대해서 벨링엄이 정말 레알 마드리드에서 대단하고 사랑받는 이유에 대해서 미겔 앙헬 디아스 기자도 득점이 다가 아니다. 수비적인 헌신이 최근 늘어났다. 여기에는 안첼로티 감독의 또 다른 주문이 있었다라고 설명합니다. 어떤 얘기인지 들어보겠습니다. 벨링엄은 레알 마드리드의 주장처럼 보입니다. 여기 온 지 반년밖에 되지 않은 선수인데 벌써 7년 동안 이곳에 있었던 것처럼 느껴지고 있어요. 대단한 일을 해내고 있죠. 경기장에서 그는 팀을 돕기 위해서 기꺼이 포지션을 변경하며 뛸 정도로 적극적이고 헌신적인 선수입니다. 처음에는 2명의 스트라이커 뒤 중앙 포지션에서 뛰었지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원정에서 패한 후 안첼로티 감독은 날개를 더 많이 커버하고 풀백을 더 많이 돕게 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제 벨링엄은 팀이 공을 갖고 있지 않을 때 왼쪽 측면으로 이동해 왼쪽 풀백을 돕고 비니시우스가 수비에 지칠 필요가 없도록 합니다. 엄청나게 뛰어주고 있어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벨링엄의 관여도는 절대적입니다. 그리고 벨링엄은 레알 마드리드 팀 동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모드리치와 비니시우스는 그를 높이 평가합니다. 벤제마가 떠난 이후 선수단 내에서도 최고의 스타가 된 것입니다. 엘클라시코에서 벨링엄은 첫 번째 골을 넣었을 때 그는 경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확실히 역전하지 못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팔을 뻗는 일반적인 세리머니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두 번째 득점을 했을 때도 자신이 평소에 해왔던 세리머니를 했습니다. 경기가 끝나고 레알 마드리드 동료 선수들이 승리를 축하하며 서로를 껴안고 있을 때 벨링엄은 관중석에 찾아온 10명의 레알 마드리드 원정 팬들에게 가서 박수를 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모든 상황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벨링엄은 교체되어 벤치로 갈 때 모든 사람들과 악수하고 발데베바스 훈련장에서는 보통 차창을 내리고 사인을 해줍니다. 그의 어머니가 보통 운전을 합니다. 그의 스페인어 실력도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소년에게는 결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디애슬레틱은 벨링엄이 엘리 클라시코에서 차이를 만들었다라는 존석 칼럼을 최근 내놓기도 했는데요. 전반 6분 만에 귄도안이 선제골을 넣었지만 벨링엄이 68분에 벼락 같은 중거리 슈팅으로 동점골, 그리고 후반 추가 시간에 카르바할의 크로스를 루카 모드리치가 건드려서 굴절된 것, 배후로 빠져드는 벨링엄이 밀어넣기 슈팅으로 역전골까지 터뜨렸습니다. 사실 이 두 골 모두 전술적인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벨링엄의 득점 감각과 킬러 본능이 만든 골이라고 했는데요. 다만 이 득점뿐 아니라 이 장면을 보시면 벨링엄이 개인 1인 압박으로 공을 사냥하는 데 성공한 이후 비니시우스에게 잘 패스했다라면서 벨링엄이 골 넣는 것뿐 아니라 이 무시무시한 전방 압박으로도 레알 마드리드에 기여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물론 이 장면에서는 벨링엄이 칸셀로에게 파울을 범했다고 판정했지만 이러한 역할들이 경기 내내 많이 나오고 있다고 소개를 했고요. 토탈 풋볼 애널리시스도 3-5-2 대형으로 레알 마드리드가 경기했다고 하면서 맨디와 발베르데가 좌우 윙백, 그리고 벨링엄, 크로스, 추아메니가 3미들인데 벨링엄이 실제로 메잘라 역할, 중미 역할, 스트라이커 역할, 10번 역할, 이 경기 중에 3-4가지 역할을 하면서 영향력이 크다. 이 장면도 벨링엄이 최전방으로 올라가서 압박하고 미드필드를 압박하는 모습까지 소개를 했는데요. 이 토탈 풋볼 애널리시스가 바르셀로나와 레알 마드리드의 이 엘클라시코에서 가장 큰 차이가 났던 게 전방 압박이라고 했어요. 하이 리게인 또는 하이 턴오버로 불리는 상대 골문 40m 지역에서 공을 빼앗아내는 기록에 있어서 바르셀로나는 5번밖에 안 됐고 레알 마드리드가 2배가 넘는 11번을 기록을 했고요. 카운터 프레싱, 역압박으로 공을 빼앗은 것은 바르셀로나가 7번인데 레알 마드리드가 무려 17번으로 10번이나 많았습니다. 이렇게 레알 마드리드의 전방 공격이 날카롭고 매서워진 게 바로 벨링엄의 영향력인데요. 벨링엄이 지금의 활약을 통해서 레알 마드리드에서 호날두를 능가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대체 어떤 이유에서인지 미겔 앙헬 디아스 기자의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첼로티는 이미 자신의 예상을 수정했습니다. 엘 클라시코가 끝난 후 안첼로티 감독은 벨링엄이 25골로 시즌을 마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벨링엄과 계약했을 때 예를 들어 지난 시즌 벤제마가 모든 대회에서 기록한 31골을 벨링엄이 능가할 수 있다고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속도로 계속한다면 벨링엄은 벤제마의 기록을 능가할 것입니다. 하지만 벨링엄은 스트라이커로 간주되지 않던 선수입니다. 벨링엄의 기록은 모두를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아주 놀랍죠. 지금 벨링엄은 13골을 기록하고 있지만 그가 해낸 일을 객관화하고 평가하기 위해 저는 인터넷에서 몇몇 유명한 레알 마드리드 선수들이 기록한 골을 살펴봤습니다. 예를 들어 벨링엄은 레알 마드리드 통산 득점 기록에서 아자르보다 6골, 마리아노보다 1골, 웨슬리 스네이더보다 2골, 아르인 로벤이나 밥티스타의 득점 기록과 동률입니다. 또 레알 마드리드에서 4시즌을 뛴 잉글랜드 선배 맥마나만보다 1골, 라우드럽보다 2골, 또 다른 잉글랜드 선수인 마이클 오원보다 3골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벨링엄의 득점 기록은 현재 팀 동료 발베르데보다 6골이 적어요. 발베르데는 지금까지 레알 마드리드에서 16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벨링엄은 13골을 벌써 넣었죠. 1980년대에 뛰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커닝엄, 그리고 또 다른 레알 마드리드의 잉글랜드 선수 베컴보다는 7골이 적은 수치입니다. 13경기밖에 뛰지 않고 13골을 넣은 벨링엄은 이미 그들의 뒤를 바짝 쫓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24년 발롱도르 수상 유력한 후보가 누구인지의 최신 배당률이 나왔는데요. bet365에서 공개한 이 배당률 기반 가능성을 보면 벨링엄이 음바페와 홀란을 제치고 20%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의 에이스라면 당연히 라리가 우승, 또 챔피언스리그 우승에 도전할 수 있고, 그런 성과가 이어지고 벨링엄이 미드필더 임에도 득점왕까지 차지한다면 충분히 수상 가능성이 있고요. 음바페가 15%, 홀란이 14%인데 이 선수들 모두 챔피언스리그 우승이 없다면 벨링엄의 위상에 도전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해리 케인이 원래 잉글랜드 대표팀의 에이스이자 주장인데 11%에 불과하죠. 벨링엄이 벌써 케인의 위상을 넘어서고 있는 경이로운 상황인데요. 다만 레알 마드리드가 앞으로 더 강해지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진짜 공격수, 진짜 9번이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내년 여름에 결국 파리 생제르맹과 계약이 끝나는 음바페가 레알 마드리드에 합류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미겔 앙헬 디아스 기자는 이미 레알 마드리드 팬들이 음바페를 잊었다고 하지만 음바페가 파리와 연장 계약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내년 여름 레알에 가기 위해서라는 것이 널리 알려져
알려진 상황이죠. 현재 비니시우스와 호드리구가 투톱을 서고 있고 호셀루가 조커로 뛰고 있고 벨링엄이 10번과 9번 역할을 오가지만 음바페가 올 경우에는 호드리구나 호셀루가 이제는 확실히 로테이션 조커 자원으로 뛸 가능성이 크게 됩니다. 비니시우스, 음바페, 벨링엄으로 공격 라인을 구성한다면 비니시우스의 속도, 음바페의 파괴력, 벨링엄의 풍부한 움직임, 벨링엄이 조금 더 미드필드에 가깝게 뛰면서도 득점력을 보강할 수 있으니까 환상적인 공격 라인이 가동될 것 같은데요. 여기에 최근 음바페의 특급 도우미로 파리에서 호평받고 있는 이강인 선수, 충분히 레알에 갈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어요. 실제 유소년 선수 시절에 레알 마드리드의 공식 오퍼를 받았던 이강인 선수인데 벨링엄 선수의 백업 자리로 뛸 수도 있지만 무엇보다 모드리치와 크로스가 이제는 은퇴에 가까운 나이가 됐잖아요. 물론 발베르데, 카마빈가, 추아메니로 세대 교체에 대한 준비는 끝났지만 이 선수들이 시즌 내에 뛸 수는 없고 튀르키의 유망주 길레르는 아직 너무 어린데다가 세바요스라든지 다른 미드필드들, 브라임 디아스도 기대만큼의 경기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보니 결국에는 벨링엄, 발베르데, 카마빈가의 자리를 모두 커버할 수 있는 이강인 선수가 합류해서 새로운 레알 마드리드의 미래를 이끌 음바페, 벨링엄, 이강인 라인이 구축될 가능성도 결코 배제할 수 없다. 물론 현재 이런 소문들은 전혀 없고요. 저희가 이제 많은 분들이 음바페, 이강인 레알로 함께 가면 어떨까라고 이제 궁금해하시는데 그게 결코 허황된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점 현재 스쿼드 상황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다. 모드리치의 중원 창의성, 크로스 선수의 중앙 미드필드 라인에서의 패스 공급, 조율 능력 이런 것들을 이강인 선수가 다 해낼 수 있기 때문에 추아메니가 아예 수비적 미드필드로 뛰면서 또 발베르데가 박스투박스로 뛸 경우에는 이강인 선수가 그 곁에서 날카로운 이제 패스를 찔러 넣을 수 있는 플레이메이킹을 할 수 있는 선수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벨링엄이 공미 자리에 있긴 해도 이 선수가 패스를 찔러 넣기보다는 본인이 침투하고 득점하는 데 강점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카마빈가의 자리, 이 자리가 이강인 선수의 왼발을 쓰면서 왼쪽에서 공격을 전개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거다라고 전망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올 시즌의 활약들을 좀 더 지켜보고 내년 여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한준TV에서는 스페인 축구의 생생한 소식, 미겔 아나디아스 기자뿐 아니라 많은 스페인 현지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아쉽게도 스페인에 한국인 선수가 없다 보니까 이 스페인 축구에 대한 콘텐츠들의 관심들이 많지 않아서 많이 전해드리지 못하고 있는데요. 한준TV 멤버십에 가입하고 후원해주시면 한준TV가 이러한 조회수와 관계없이 많은 분들에게 또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다양하고 또 깊이 있는 유럽 축구의 독점적인 콘텐츠를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한준TV 멤버십 가입을 통한 후원으로 한준TV가 더 많은 또 다양한 이야기, 다양한 영상을 소개해드릴 수 있도록 후원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